마가렛 대처는 링컨셔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네, 마거릿 대처는 1925년에 링컨셔 그랜섬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 아래서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말갈량이. 귀여운 아이였을 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개구진데요. 너무 말갈량. 마거릿 대처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인형같이 예쁜 소녀였다고 해요. 야 인물이 나온다. 근데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범생이고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예, 그 마거릿 대처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게 10대 시절부터였다고 해요. 빠르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바로 아버지인 알프레드 로버츠였습니다. 아빠. 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의원으로도 활동할 만큼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도 정치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어린 대처를 자신이 참석하는 정치 행사마다 데리고 다녔고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선거 캠프에서 대처한테 이제 보조원 역할을 맡기기도 하신 거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마거릿 대처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정치였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영국의 최고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옥스퍼드 약간 필수 코스 아닌가요? 정치인들에게?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도 옥스퍼드 대학교가 영국 정치인들한테 필수 코스와 같은 곳이에요. 영국의 초대 총리 로버트 월폴 역시도 옥스퍼드 출신이었고 1940년 이후에 영국 총리가 17명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네. 그중에 무려 13명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 정치계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거의 필수학 대학이네. 네, 압도적이죠. 옥스퍼드에 가고 싶었던 마거릿 대처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공부에 열중했는데 나중에도 이제 대처가 유명했던 게 한평생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 아, 힘들다. 네, 그걸로 유명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런 수면 습관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4당 오락. 뭐라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저희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푹 자고 저희는 공부해. 아무 얘기를 못 들었어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마거릿 대처는 옥스퍼드 서머빌 칼리지에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마거릿 대처는 OUCA라고 불리는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대학생 때부터 정치를 했어요? 네. 빠르다. OUCA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컨서버티브 어소시에이션의 줄임말인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서 보수당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정치 토론 모임이에요. 그곳에서 마거릿 대처의 연설은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 결과 마거릿 대처는 여성으로서 2번째로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해요. 그냥 오로지 정치 활동만 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예쁘나요? 주변에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마가렛 대처는 연애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 생도였던 이 토니 브레이라는 이제 학생을 사귀어가지고 연애도 정말 뜨거운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마가렛 대처를 회고하기를 그녀는 정말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고 너무 예뻐서 멀리서 봤을 때도 확 눈에 띄는 그런 여성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정치 활동도 하고 연애까지 잘했으니 그야말로 정말 옥스퍼드의 엄친딸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하지만 졸업 후에 마거릿 대처는 이제 플라스틱 제조 회사에 입사를 해요. 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네. 많이 힘들었나 보네. 지금 눈에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나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수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연히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남동부에 위치한 닷퍼드라는 지역에서 선거가 열리게 돼요. 닷퍼드는 노동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산업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노동당이 우세한 지역이었고 보수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때 옥스퍼드 대학교 보수당 협회 시절부터 대처의 능력을 높이 샀던 지인이 대처를 보수당 후보로 추천해 준 거죠. 야, 얼마나 좋았을까. 정치의 꿈을 키워왔던 마거릿 대처가 24살에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거에 큰 도움을 받은 게 바로 텔레비전이었어요. 이때 방송국들이 새롭게 개국을 하고 또 영국 전역으로 방송 지역이 확장이 되면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렇구나. TV도. 그때구나. 그럼 당시에 마거릿 대처가 텔레비전에 출연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Have you been able to combine your political life with looking after a family, running a home? Well, I think we'll just try to be a very good backbencher first. Certainly until these two are a little older, I couldn't take on any more political responsibilities. These responsibilities are quite enough. 가정적인 이 모습 때문에 그런가? 그러네요. 남성 폴리티션은 달리. 네, 맞습니다. 마거릿 대처는 방송에서 자신이 아이와 가정을 잘 돌보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모습들이 텔레비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서 대처를 향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일요일 신문인 선데이 텔레그래프에서 마거릿 대처를 두고 표현한 말이 있어요. 마거릿 대처 여사는 부드러운 부르주아 스타일의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다. 보기 좋은 입술과 치아와 인형 같은 커다란 눈, 마치 커다란 파란 리본으로 묶은 캔디 상자와 같다. 게다가 머리도 좋다.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거릿 대처의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겼겠네요, 이번에 진짜. 네, 맞습니다. 선거 결과는 마거릿 대처의 대승리였습니다. 와. 됐다.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34살에 드디어 정치인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와. 이후 정치에 입문한 마거릿 대처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다양한 직무를 맡으면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처음 의원에 선출되고 2년 후인 1961년 36살에 연금 및 국민보험부의 정무 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교통부, 환경부 등 보수당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에 45살의 나이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됩니다. 와, 교육부 장관까지. 장관을 하네. 와. 그런데 마거릿 대처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무렵 영국의 경제에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2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최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자부심과 명성을 미국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군수물자를 판매하면서 제조업의 강자로 떠오른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이 제조업 생산력을 키워가는 동안 영국은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물가는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은 2자릿수에 달했고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었어요. 그의 사회 전반에 무기력한 분위기가 퍼지면서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이른바 영국병이 만연해진 거죠. 무슨 이 영국병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긴 걸까요? 영국병 발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파업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물가 상승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로 인해서 임금 파업은 또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국은 막강한 복지제도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는 국가가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영국 사람들 사이에는 노동에 대한 건강한 의욕이 사라져가고 있었고 무기력한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경쟁력을 잃어가던 영국의 산업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 빠르게 몰락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영국이 영국병을 심하게 앓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은 마거릿 대처에게는 정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그러자 장관이었던 마거릿 대처는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7세에서 11세 아동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배급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우유급식비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됐죠. 근데 얘기 들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그 무료 우유 제도 도입했는데 thatcher 이 여성분, 이 어머니가 그거를 폐지했다니 당연히 욕 먹을 수밖에 없었죠. 좀뭐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이거는 진짜 반발이 심했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영국 전역에서 마거릿 대처를 향해서 폭발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결국 대처한테는 우유강도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생겼고 이거 이미지 타격이 컸겠는데요? Your children have milk at school? Well, it's really essential because I can't afford to give them the milk at home, and if they didn't get it at school, then they just wouldn't have it at all, and their health would lack, very badly. 그렇죠. 저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우유를 안 주다니. 사실 마거릿 대처한테는 계획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유급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한 비용으로 교육시설물 증대와 수리를 하고 교원을 충원하려 했던 거죠. I'm responsible for seeing that there are proper good school buildings for children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chools. Now, most parents can afford to provide their own children with milk or to give them money to buy milk. They can't, in fact, provide the school buildings.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마거릿 대처는 유능한 미모의 정치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우유도둑으로 전 국민에게 낙인 찍히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치인 마거릿 대처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는데 당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죠. 와.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마거릿 대처라도 이 일만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정치는 여전히 상류층 출신의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대적인 대처의 지지자인 남편조차도 당대표에 도전하는 일은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거릿 대처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마거릿 대처에게 운이 따라줬는데요. 원래 당대표에 출마할 사람은 키스 조집라는 의원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말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하층 노동 계급 젊은 여성들의 출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가난한 미혼 여성들은 국가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피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세다. 큰일인데 이분. 그러자 사람들은 키스 조지프가 산하 제한 정책 옹호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계급차별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키스 조지프는 이런 비난 여론에 밀려서 보수당 당대표 후보에서 물러나게 돼요. 대처에게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진 마거릿 대처는 이후 열린 보수당 당대표 선거에서 총 276표 중에 146표를 얻으면서 보수당의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오, 됐다. 이때 마거릿 대처의 나이가 50세였다고 해요. 와. Mrs. Thatcher, the morning after your election, how do you feel about it now? Well, perfectly all right. Perfectly all right. There's so much to be done that one hasn't time to feel too many butterflies. Are you a little apprehensive about this new job? Of course. Everyone is starting a new job. 모든 당을 통틀어서 영국 최초의 여성 당대표였죠. 와. 하늘이 도왔네. 마거릿 대처가 보수당의 당대표가 되고 4년 후인
1979년 5월에 영국에서 드디어 총선이 열리게 돼요. 마거릿 대처는 이 선거가 자신의 일생 일대 기회임을 직감했고요. 이때 대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펼칩니다. 무슨 전략이에요? 이 왼쪽 장바구니를 보시면 1974년이라고 적혀 있고 이 오른쪽 장바구니에는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197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아닐까요? 1974년도에는 이 돈으로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1979년도에는 같은 돈으로 이렇게밖에 못 산다.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마거릿 대처는 다시 한번 자신이 물가를 잘 아는 주부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던 거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는 선거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는데 마거릿 대처의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 바로 마거릿 대처를 상징하는 별명인 철의 여인이죠. 사실 처음 대처한테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지어준 건 소련이었어요. 대처가 보수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마거릿 대처는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키려는 소련 정부를 맹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이제 소련의 한 군 기관지에서 마거릿 대처를 비난하는 기사를 냈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바로 철의 여인, 위협을 휘두른다였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우연히 영국까지 전해졌는데 대처가 이를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좋아했나요? 그 별명을? 네, 맞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듣고 마거릿 대처는 아주 좋아하면서 총선 유세를 하는 연설 때마다 영국은 이제 철의 여인을 원한다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위기에 빠진 영국을 이끌 강력한 지도자라고 어필하고 다니는 거죠. Yes, I am an Iron Lady. After all, it wasn't a bad thing to be an Iron Duke. 이 정치인들에게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저 같았어도 참 고마웠을 것 같아요. 땡큐 소련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녀의 작전이 적중했고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은 확실히 앞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운명의 총선 당일에 모든 투표가 종료된 후에 마거릿 대처는 마침내 보수당의 승리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보수당 승리하면 이제 총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버킹엄 궁전에서 통보 전화를 받기만 하면 대처가 영국의 총리로 정식 확정되는 거였죠.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던 오후 3시에 드디어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요. 마거릿 대처는 버킹엄 궁전에서 온 전화를 받고 여왕을 아련하러 갔다 온 다음에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총리 당선 소감을 발표해요. Mrs. Thatcher, out onto the doorstep. Where there is discord, may we bring harmony. Where there is error, may we bring truth. Where there is doubt, may we bring faith. And where there is despair, may we bring hope. And to all the British people, howsoever they voted, may I say this,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may we get together and strive to serve and strengthen the country of which we are so proud to be a part. 이쪽 사이드에 한 명씩 치면 될 것 같아. 정치 없어?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도대체가 모르겠네. 아 재밌다. 다쳤어? 이게 뭐야? 제 텐트요.